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3월 도쿄에 이어서 52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정상 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정상회담 진행 상황 대통령실 연결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정상회담 끝난 상황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안보와 경제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정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공동 기자회견이 곧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시키고 또 재구축하자며 실제 여러 가지 대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오후 3시 3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이 있었는데 취임 이후 가장 성대한 규모로 국빈급 예우 수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한일 정상은 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이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한국과 일본 기자 각각 한 명씩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또 양국 정상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대통령실 내부 일정을 마치는 두 정상은 곧바로 만찬을 함께합니다. 정상회담 동안 미술관 방문 등 별도의 친교 일정을 소화한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도 만찬장에 합류합니다. 만찬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준비돼 있는데요. 메뉴로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구절판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저 야외 공간에서는 숯불 불고기와 함께 주류는 청주가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사 이후에는 함께 한국 전통 공연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제 옆에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 TV조선 김정우 기자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상황인데 일단 글쎄요, 어떤 합의 정도에 나올 수 있을지 좀 김정우 기자가 좀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그 내용보다도 일단 좀 시간이 네네. 굉장히 지금 약간 좀 이제 지체가 되고 있는데 딜레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당초에는 원래 소인수 회담이 이제 끝나고 확대 회담이 한 4시 15분경 시작하기로 됐는데 예. 4시 36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 20분 가량 지금 늦어졌고요. 예. 원래 계획이면 지금쯤 5시 15분경에 네네.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 이것도 한 최소한 20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네네. 양 정상이 간략하게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네. 특히 윤 대통령이 양국 셔틀 외교의 복원이 지금 12년이 걸렸지만 네네.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이제 단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면서 굉장한 지금 기대감을 보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시다 총리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거기다가 네. 환대 감사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라든가 네네. 인도태평양 문제 같은 구체적인 이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예. 따로 언급을 하는 걸 보면 네네. 양 정상이 과연 이제 어느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약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 센터장님 지금 보시기에 김정우 기자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용들이 글쎄 추가되거나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좀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인수 회담을 하면서 예. 중요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것이 아마 예.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정상이 사실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전에 지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쌓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슈를 둘러싸고 서로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는 확대 그 회담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해진 포맷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 그것은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오늘 방한해서 일정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제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현충원 방문 12년 만인데 센터장님께서는 저 의미는 어떻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현충원을 방문한 것이 일본 총리로서는 나카소네 수상 시절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 80년 당시는 한일 양국이 굉장히 그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했던 시기고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전후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발전된 상황을 서로 평가를 하고 네네. 그리고 6.25 한국 전쟁에 대한 수국 선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한국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예. 그 당시부터 그걸 중점을 두고자 현충원을 방문을 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을 신뢰하고 앞으로 우호 협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곳이다. 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좀 전에 이제 그림을 보면 그 기시다 총리의 또 방명록을 놓고 그렇죠. 그 문제였었죠. 이런 형태를 네. 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네. 저희 좀 찾아보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12년 전에 그 노다 총리가 왔을 때도 같은 포맷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일본 총리가 여기에 왔다라는 식으로 영어로 적어놓고 예. 간략하게 서명을 한 걸 보면 네네. 12년 전 관례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어. 기시다 총리도 그대로 그냥 서명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그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들도 모두가 다 생각했습니다만 거기다 어떤 문구를 적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의외치 않게 이제 뭐 여기 왔다 이 정도의 영문이 있고 그 밑에 사인만한 그런 형태였잖아요. 예,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 국내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물론 이제 6.25 참전 뭐 그런 용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유해가 있습니다만 예. 여기서는 이제 그 국립현충원에 예. 그 이제 항일 예, 그런 네. 쪽으로도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까지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쓰기보다는 기존 정해진 대로 문법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공동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요. 그 전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지금 있었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언론들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이 타진에 이뤄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 측에서 먼저 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는 건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본 측이 그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는 내가 가야 된다라고 의지를 표명해서 예. 사실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 총리가 사실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네네. 첫 번째로는 한일 관계를 이제는 복원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7월 그 정상회담 서미터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니까 네네. 그 전에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거고 예. 이런 의미에서 빨리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구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어우러져서 이전보다는 빨리 방한을 했다고 보고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시다가 누구보다도 한국의 방한을 적극 추진했다라는 데 방점을 예. 두어야 되겠죠. 예. 이 말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하고자 하는 네네. 윤 대통령의 그런 방일에 대해서 답방하는 형태로 이걸 완성하고 시작점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의도로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그 일본에서의 이제 정상회담도 취재를 했었잖아요. 예. 현재 분위기는 어땠고 지금 뭐 센터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게 그만큼 이제 기시다 총리의 의지가 강해서 빨리 왔다 이런 해석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갔을 때와 왔을 때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 당시 그 도쿄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굉장히 그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아주 그
전향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와 국민이 모두 다 이해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그 상황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 경우에 그 예. 국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약간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네. 대다수 그 정부 관계자들도 최소한 6월은 돼야지 오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요. 예. 전망이었거든요. G7이 끝난 이후에. 네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결정된 것은 특히나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이 한 보름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아. 그리고 한 열흘 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굉장히 밀착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아. 그 자체도 굉장히 그 일본 기시다 총리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한미가 굉장히 밀착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놓고 다음 그 G7 정상회의까지 그냥 가면 그 사이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거기서 먼저 시작이 될 거고요. 예. 그러면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먼저 앉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답방을 할 아, 경우에 그러네요. 여러 가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빨리 이것은 해결하고 아. 하나라도 해결하고 가는 건데 다만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된 메시지가 있을지는 그러니까요. 이따가 그 공동회견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김정우 기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가고자 하는 의미, 내가 답방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는 이해하지만 이 정상 간의 만남인데 53일 만에 지금 다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합의점을 읽거나든가 뭐 공동성명은 아니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정상회담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거고 예외적인 거죠.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셔틀 외교라는 것은 실무 방문이고 그 당시에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예.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문은 우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네.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제 이것을 다시 외교를 정상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국제 질서에서 서로 협력해서 예. 문제를 풀 것이다라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협력을 해서 공동선을 내고 이런 기존의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실무회담의 성격으로서 시작점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요 일본에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 가면 좀 솔직하게 윤 대통령과 대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狙い等を申し上げるならば、まず、ユン大統領とは信頼関係に基づいて、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 자,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5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여태까지의 이제 정상회담 나오고 공동기자회견이 조금 이렇게 늦게 시작했던 경우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무슨 변화가 있거나 이렇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기존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는 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저희가 윤 대통령의 대부분 정상회담을 지켜본 결과 네네. 대부분 딜레이 됐습니다. 어. 이게 항상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게 예. 회담이 잘 되거나 회담이 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렇게 지금 주어진 의제가 마땅치 않은 회담에서 길어진다는 것은 좀 더 두 양측이 뭔가를 이렇게 조율하고 하기보다는 서로 할 얘기가 좀 꽤 많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동 의견을 좀 나누거나 의견 교환하는 그런 작업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제 답방을 결정했을 때 과연 제가 가장 관심 많은 게 이제 과거사라든가 그렇죠. 뭐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검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제가 있는데 네. 그걸 놓고 뭐 여러 당국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걸 놓고 일일이 이제 특히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할 건 다 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는 성의 있는 입장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 답을 해라. 뭐 이런 거 가지고 협상을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기시다 총리가 오늘 뭐 공동 회견도 있기 때문에 뭐 먼저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네. 뭐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내용을 보면 예. 아 이게 좀 성과가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우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사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사 문제는 일단 윤 대통령의 기본 철학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일단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이만큼 큰 상황에서 G8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에서 네. 피해자의 멘탈리티에 서서 사죄와 반성을 일본에게 계속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인 일본이 스스로 알아서 양심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잘 전달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답방이라는 것은 기시다에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국내 정치에는 반대하는 자민당이 있고 네. 여기에 한국에 오면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사죄와 반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의미에서 약간의 진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시다가 여기서 아무 언급 없이 간다는 것은 네. 사실은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은 예. 일본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예. 기시다 총리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일 정상회담의 셔틀 외교를 복원했고 예. 외교의 정상화에 첫 발을 띄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과거사가 전제가 되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의 좀 더 전향적인 발언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은 네네. 그게 너무 기대를 높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반대로 일본 국민들 또 뭐 극우의 반응도 좀 나오고 있고 또 뭐 산케이 신문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시다의 조금 자기가 주장이 반영된 서두른 방한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본 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이런 대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 사죄 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소위 보수 거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후대 세대에게 예. 과거사의 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민당 내에 간사장인 그 못되기 간사장만 하더라도 기시다의 방안에 대해서 기시다가 과거사 문제를 통해서 후대 세대에게 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이 말은 가서 사죄 반성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사죄 반성이 전제로 하는 한국의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생각하고 한국의 여론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여기에 기시다가 얼마만큼 본인의 의지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예.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동을 옮기느냐가 예. 중요한 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잠시 전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 시작할 때요.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지난 5일 발생한 이 기시가와 강진 피해를 위로하는 한편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님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이번 방안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 맨 끝에 부분에 과거사 정리 안 되면 한일 미래 협력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 한다. 전체적으로 그 모두 발언의 얘기 내였는데, 그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예. 특히 이제 엄중한 뭐 국제 정세, 글로벌 복합회기 이런 것들 이제 윤 대통령이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방금 우리 그 지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서 예. 적어도 윤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아하.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전현직 최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인사로부터 제가 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우리 이제 약간 이제 혹시나 물론 기대감을 갖추면 안 되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이렇게 끝난 거지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제3의 표현으로라도 뭔가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화답 차원에서 말한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문제가 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 일본 국내 문제도 있고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그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 기시다 당시 관방장관이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예. 같이 합의 당사자였는데 네. 그게 정권이 지나면서 파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로서 합의가 파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도 개인적인 이제 그런 선택에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결국 잠시 뒤에 해견을 봐야지 예. 뭔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보입니다. 그 좋은 그 배경 설명도 김종호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다들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의제에 어떤 핵심적인 결론이 나올까 이거를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 화면이 나오는 대로 이제 도정 공동 기자회견 장소에 두 정상이 나오는 순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센터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안보 협의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글쎄요 대북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견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북 네.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위기 인식 그리고 공통의 그 위협 인식이라는 것이 네. 문 정부 하에서는 굉장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네. 윤 정부가 되고 나서는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예. 그리고 유사 상태에 관련된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한미일 협력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자위대의 역할이 한국의 유사 상태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공동의 우선 정보를 공유를 해야 네네. 공동의 정세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동의 훈련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 유사시에 여러 가지 대응 태세가 되는 거고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움직이게 되는 공동의 작계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예. 현재에 있어서는 정보 공유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다. 한일은 그 정보 공유 단계에서부터 일단 제약 요건이 있는 거죠. 네네. 우리가 지소미아를 하고 있지만은 지소미아의 정보 공유 수준도 어느 수준을 할 것이냐는 것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하겠지만은 네네. 현재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제약 요건이 많아서 우리가 사실은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도 아직은 완성체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지금은 도움 되긴 하지만은 좀 더 심화된 형태의 네. 그런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심화된 걸 얘기하셨는데 그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작년에 그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뭐 한미일 그 공동 이제 선언이라든가 네.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능성을 충분히 내비쳐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사이 약간 더 변수가 된 사안이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의 그룹이라는 양자 간의 이제 핵 그룹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더욱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핵 공격을 당한 이제 거의 뭐 유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수시로 북한의 그 ICBM이 일본 열도 상공을 이제 가끔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실체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게 생기면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나토처럼이라도 뭔가 다자간의 협의를 좀 추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 핵 협의 그룹은 분명히 양자 간의 협의라고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보 공유라든가 예.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이제 재래식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핵 분야까지 한미일 공조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G7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좀 더 진행이 되면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핵심 주제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보 또 경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글쎄 오염수 문제 요것도 좀 부각이 돼 있어요. 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넣어도 된다 안 된다 이야기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일단은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한 게 그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네. 한국 전문가나 한국 이제 측으로부터 공동적인 그런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IAEA라든가 국제 검증 단계에서도 한국인이 지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만 그걸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뭐 만족을 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과학적인 그런 모든 사안을 떠나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이번에 오늘 아마 윤 대통령이 네. 그 관련해서 공동 검증을 제안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예. 또 그리고 그 오염수 방출과 함께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히나 또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실이 분명히 그 부분 논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이제까지 논의했던 모든 부분에서도 좀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론 좀 글쎄요 어떤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오염수 문제는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과학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과학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감정하고 과학이 서로 뒤섞여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뢰를 더욱더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 양자 검증이라는 것을 정부가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본 측의 입장은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IAEA라는 국제기구가 있고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국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네. 이런 의미에서 국제기구의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검증 상황에 대한 투명성, 그러니까 한국도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투명한 방향으로 한국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고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잠시 후 이제 한일 정상 이 공동 기자회견이 있다는 이제 속보성 자막이 들어왔습니다만 김정일 일단 정상회담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5시 39분부로 확대 정상회담이 종료됐다고 알려졌고요. 네. 다만 두 정상이 이제 공동 회견 전에 문구도 좀 조율해야 되고 양쪽 참모들이 조율을 해야 되니까 보다 뭐 조금만 몇 분 정도만 정리하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잠시 후에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김정우 기자, 일단은 정상회담 끝났고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 마치고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다음 일정으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저 만찬이 지금 예.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뭐 숯불고기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심 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렌카테이라는 그 아주 그 노포 과거부터 오래된 경양식집에 가서 예. 이제 2차까지 이어지는 그런 친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주목됐던 자리였고 그들에서 이른바 뭐 화합주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양 정상간에 이제 한 잔씩 하고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오늘 특히나 이 회담 자체가 특별한 의제 없이 뭐 일단 만남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 뭐 확대 회담도 중요하고 소인수 회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국 정상 부부가 아주 그런 이제 좀 공간 속에서 관저라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 속에서 대화를 한다면 일본에서 했던 그런 노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뭐 이렇게 만남보다 네. 보다 더 친교를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거기서 또 어떤 또 중요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치 때문에 아주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중에 이제 그 숯불구이 얘기가 나와서서 예. 아, 진짜 숯불구이 하는 거 맞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었는데 예. 일단은 숯불구이를 해서 대접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확인하로는 일단 한정식, 아, 한정식. 한정식인데 예. 뭐 그 외에도 뭐 잡채라든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있는데 뭐 숯불에다가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정식이 중심이고 예. 뭐 구절판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한다지만 그게 있고 과연 이제 더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과연 직접 요리를 할까? 어허, 예, 그런 그것도 부분도 굉장히 있겠네요. 지금 환경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워낙 요리를 잘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해서 준다 그러면 예. 보다 큰 환대의 메시지가 될 거다. 아. 그런 전망은 나오겠지만 그거는 오늘 밤이 돼야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그 관저에서 하는 만찬 물론 빈살만이 첫 번째로 관저를 갔습니다만 만찬은 안 했잖아요. 그냥 음료만 마셨던 네. 거로. 이제 만찬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윤 대통령 스타일의 이제 관저에서 만나는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집에 초대한 거 아니에요. 관저라는 것은 예. 집에서 같이 만찬을 한다라는 그만큼 더 오모테나시 일본어로 이야기하면 오모테나시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우리 기시다 총리를 잘 대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민들은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찬을 하면 또 우리 윤 대통령님도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사교와 친교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노래도 부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마 신뢰를 가져오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앞으로의 분위기를 더욱더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5시 39분에 확대 회담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뭐 김정우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구라든가 이런 걸 조율하고 이제 이 장소를 좀 이동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글쎄 뭐 관례적으로 쭉 이렇게 늦어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정상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 기자회견 장소도 네.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들이 자주 가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과거 청와대처럼 네. 뭐 멀리 가서 춘천까지 가거나 옮길 필요도 없고 아. 현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그 바로 위층에서 정리가 다 되면 바로 내려와서 이제 정상이 하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저기 그 용산 대통령실이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오, 저희 예. 출입 기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 한 2주 가까이 굉장히 지금 공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그래도 바로 직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오늘 딱 가보니까 싹 마무리돼서 네. 들어왔고 아마 잠시 뒤면 뭐 저런 그런 방명록 같은 작성할 때 그런 공사가 된 부분도 이따가 다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측면도 있겠죠. 그렇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 지금 두 기자, 우리 김정우 기자하고 이제 센터장님께서 같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셔틀 외교로 복원된 그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 과연 뭐 결과가 나와서 봐야겠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됐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셔틀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현안을 그 당시에 가장 현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정상이 빠른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부터는 북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안보 문제에서 시작하겠죠. 북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동아시아 질서 전반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현재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북한의 정보 공유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군사 협력이라든지 군사적인 협력의 부분을 이야기하지만은 예. 그다음 이유가 되면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의 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역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동맹 재조정을 통해서 쿼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IPEF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한일 양국은 미국의 룰에 어떻게 재조정을 하고 그리고 국익을 향상시키느냐라는 것으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해줬으니까 이제 궁금해진 게 방금 뭐 외신내 같은 경우에는 한일 셔틀 외교의 이 복원 자체가 미국의 승리다. 왜냐하면 그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에 이런 보도까지도 나와 있어요.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이런 셔틀 외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중국 외교는 변해야 하는 이런 데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셔틀 외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미일 협력을 위한 셔틀 외교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로서 이야기한 것이 한중일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도로 나왔던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 협력이라는 것이 물론 한미일 협력의 지금 당장은 한미일 협력의 현안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동아시아 질서에서 네.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에도 봉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같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 미국의 룰 세팅에 있어서 예. 한일 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네. 전차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예.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꼭 봉쇄를 하거나 대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이 풀어야 될 과제죠. 앞으로 더욱더 상호전을 심화시키고 그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도 그런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하지만은 네. 한국의 외교 정책의 앞으로의 과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지금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 6시쯤에 이제 시작할 예정인 것 같아요. 좀 정리 좀 이제 해주시죠. 현장에서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지금 6시에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3시 50분에 소인수회담을 시작해서 약 39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4시 36분에 확대회담을 시작해서 한 1시간 3분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20분 동안 이제 문구 가단 듣고 여러 가지 조율을 마친 뒤에 이제 한 7분쯤 뒤부터 예. 공동 회견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 아마 뭐 양국 정상이 모두 발언하고 다만 이제 공동 선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제 발언을 하고요. 네네. 양국 기자들의 이제 질문이 이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답변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의 이제 결과 어떻게 또 공정 기자회견을 할지 이런 걸 지금 저희가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6시에 곧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밖에서의 이제 무슨 뭐 굴정 외교도 하면서 이제 반대 집회도 많이 있었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정상회담이 내는 결론을 맺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아까 대통령실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예. 굉장히 삼각지 앞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셨고요. 네. 아마 기자 총리가 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위가 이루어진 게 당연하다 보고요. 네네. 특히 또 일본 국내 야당 입장에서도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이제 확인을 하라라고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것이 반드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확답을 받고 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이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아마 이제 그 일본의 기사 총리의 이제 성의 있는 호응을 이제 좀 기대를 할 뿐이고 예.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할 건 다 했고 성의 있는 기대를 이제 호응을 해주면 네. 그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내일 그 한일 의원연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자 총리하고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일 의원연맹 안에는 그 예. 야당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뭐 야당 의원하고 기자 총리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그런 기회가 있는 김에 뭐 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예, 야당 의원 중에서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국민의 우려라든가 야당의 우려도 예. 직접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정우 기자,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오늘 정상회담 그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그리고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으면 무조건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일단은 이제 보통 같으면 한일 의원 연맹에는 여야가 다 포함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주로 여당이 가겠죠. 왜냐하면 그 이제 연맹 회장도 마찬가지고. 네. 다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그 야당 입장에서는 예. 상황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모두가 다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안보, 경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서 뭔가 좀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경제 쪽에서는 뭐 경제 안보가 시급한 과제죠. 왜냐하면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문제를 스플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새로운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의 이익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과제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반도체의 문제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반도체의 공장에 삼성이 진출하기를 바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거기에 반대급부로 일본의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것을 서로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예.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공동 기자회견 6시에 정가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넘겨드리고요. 지금 김정우 기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뭐 만난다,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이제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네네. 윤호중 의원이 예, 그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으로서 내일 일단은 그 면담에 참석하겠다 예. 이런 입장들을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밝히고 있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참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좀 대화가 좀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이제 딱 되는 그런 해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결과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1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늘 기시다 방문 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좀 미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1년을 앞두고 각 언론사에서 굉장히 지금 그 여론사도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국내에서도 국내 현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른바 뭐 3대 개혁부터 시작해서 네. 윤 대통령의 그런 이제 자유연대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국정과 외교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네네. 이제 약간의 1년의 평가를 받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 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연달아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네.
그 찬성이든 반대든 그러니까 국정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가장 큰 변수로는 외교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아마 1년 그 취임 1주년이 됐을 때도 예.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평가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그 평가 직전인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네네. 분명히 뭐 내용을 떠나서 뭐 과학적인 결론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예. 국민 여론에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 네. 외교의 새 판이 짜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데에서는 동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사실은 국제 관계를 하는데 발목을 잡은 부분이 많죠. 네. 왜냐하면 한미를 하는데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이 국제관계의 외교 정책에서의 족쇄를 풀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일단 한일 관계가 새롭게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고 그것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또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G7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 일단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국내적으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국의 외교 정책의 지평을 점차적으로 시작점으로 가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초 저희가 6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금씩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곧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요. 질의응답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화면이 넘어온 대로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김정우 기자와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 어떤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결과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오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김정우 기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ただいまより韓日首脳の共同記者会見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まず先にユン・ソンニョル大韓民国大統領の方からご発言いただきます。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 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 안보 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희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기묘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続きまして岸田文雄日本国総理大臣からのご発言を頂戴いたします。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3월에 윤 대통령을 도쿄에서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서울을 방문하여 셔틀 외교를 본격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에 즈음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수단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피를 할 때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윤 대통령께서 나타내신 결단력과 행동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란 관계의 강화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하고 또 G7 정상회의를 향해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조기에 방한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회담에서 양 정상이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이 2달 사이에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지난 2일에 인천에서 재무장관 회담이 7년 만에 교체되어 재무 대화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금융, 관광,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화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통제 당국 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 일본 정부로서 한국을 그룹 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경제안보협의회 첫 번째 회의가 지난 3일에 양국의 국가안보당국의 장 사이에서 실시되었으며 공급망의 견고화 등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무, 방위 당국에 의한 안보 대화도 5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일, 한, 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장국인 한국의 추진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민간, 특히 경제계의 교류도 힘있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미래 세대 간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과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대면 교류를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교류 인원수를
작년도 대비 2배로 늘릴 방침을 결정하여 윤 대통령께 공유드렸습니다. 이란 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소통을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알프스 처리수입니다. 일본은 IAEA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만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에 의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란 양국 간에는 수많은 역사와 경위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 정세를 보더라도 양국 간 협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앞서 국빈 방미 성공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일한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되어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셔틀 외교는 계속됩니다. 보름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삼게 될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복지 히로시마에서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3월에 큰 한걸음을 내디딘 이란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장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신뢰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이란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국 정상께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これからは両国の首脳とプレスとの質疑応答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質問される方はご所属とご氏名を先にお話しされてからご質問ください。 질문하시는 기자는 소속사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質問される方はご所属とご氏名を先にお話しされてからご質問ください。 먼저 한국 기자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まずは韓国のプレスの方から質問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質問がございましたら挙手をお願いします。 네, 한상호 기자 질문하세요. 네, SBS 한상호 기자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 1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 한미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서 핵 협의 그룹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한미 간 확장 억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참여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가 계속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 이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조기 방문을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한국 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총리님의 이 말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명확히 이해도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실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우려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논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안전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方からご回答いただきます。 네,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이루어지고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민주, 법치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그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께서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그 현장 시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続きまして岸田文雄総理よりご回答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まず 우선 日韓関係の強化 이란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윤 대통령의 못지않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방안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의 취지는 한국 정부에 비해서 일본 측의 양국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느리다, 더디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저와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서 2달 안 되는 사이에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최근 수년 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경제 안보를 포함한 다채로운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중 몇 가지는 모두 발언에서도 소개드렸으며 거기에 일본 측의 의혹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의 각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간의 협력을 지원하며 양국이 함께 플러스가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추진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그리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본을 둘러싼 전략 환경, 이거는 양국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오신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그야말로 미래를 위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알프스 처리수에 관한 대응, 이것이 충분한지, 이것으로 충분한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국내 여러분들의 불안한 심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단의 파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방침에 관해서는 IAEA의 과학적인 경지에도 제대로 반영하면서 설명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도 잘 반영시켜서 저희들은 국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꼭 한국 측하고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노력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의 우려, 불안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기자단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は日本のプレスから質問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 일본 기자 지명은 시카타 일본 내각 홍보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質問する日本のプレスの指定は四方内閣広報官にお願いいたします。 그러면 요미우리 신문의 아시카가 기자님.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아시카가입니다. 우선 기시다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역사인식을 포함한 전 징용공 문제 그리고 레다 조사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오늘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고 윤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반출 문제, 후쿠시마 산수 수산물의 수입에 관해서 일정한 전진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전번에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핵 협의 그룹의 창설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란 그리고 일미한의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줄 것인지요. 이어서 윤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전 징용공 문제 대응에 대해서 한국 국내에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통령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침은 앞으로도 견지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측에 호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실 것인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この質問に対しては岸田総理の方から先にご回答を頂戴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우선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에 있었던 사항 가운데 저희 회견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정제로 해서 이번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 3월에 방위를 등을 통해서 돈독해진 신뢰관계를 베이스로 해서 폭넓은 분야에 관해서 현금을 터놓고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3월 달에 회담 후에 경제, 안보 분야의 여러 대화 그리고 협력이 이것이 아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함께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관심사항, 현황
입장에 대해서 서로 입장에 입각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세를 비롯한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일미 동맹, 한미 동맹,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핵협의체 창설에 대해서인데요. 지적하신 이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하여 미국과 한국 간에서 확장 억제에 관한 확장 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확장 억제 협의, 그리고 2+2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일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미, 일한, 일한미 간에서 긴밀히 공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윤 대통령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続きましてユン大統領にご回答をお願いいたします。 일단 강제징용 그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그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15분의 승소자 중에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어떤 그 한국 측의 요구를 보도한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그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모두 발언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이런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기시다 총리님과 저희가 서로 공유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共同記者会見を終了させていただきます。 양국 정상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両首脳から先に退場されます。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ご出席の皆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지금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과거사 문제도 있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윤 대통령 공동 회견문을 보면 예. 뭐 환영한다, 뭐 뭔가 이렇게
뭔가 이행을 확인했다,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이미 나온 얘기들이 많았고요. 예. 가장 모도반에서는 이제 뭐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긴밀히 협력 뜻을 모았다. 그리고 관계 개선이 양국민의 큰 이익임을 확인했고 더 높은 차원의 양국 관계 발전에 합의했다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네. 이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새로 나온 그런 대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시다 총리 넘어가서도 예. 기시다 총리도 좀 뭐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 그 과거사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이제 노력이 많이 진행됐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시며 감명받았다. 그리고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발언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질문을 좀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전망을 했던 네. 약간 제3의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제3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 과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요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어려운 시절에 힘들고 슬픈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센터장님께서는 이 발언 정도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본의 국내 정치 속에서 기시다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일단 그 기시다가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존의 입장을 개성하겠다 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대체적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제3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 힘들고 슬픈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뭐 식민 시대에 여러 가지 강제징용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이야기라고 보고 예. 거기에다가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함께 가기로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라는 것도 과거사의 중요한 일환이죠. 그런 의미에서 네네. 일본 총리가 거기에서 참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이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아가서 발언을 수위했으면 좋겠다고 한국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조금씩 진전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함께 간다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아픔을 동참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약간씩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와 동시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일본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의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바뀌었다.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한 걸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어떤 형태로 양자 검증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요. 일단 진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예. 일본도 거기에 일본식으로 조금씩 진전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히로시마 위령비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준다.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정우 기자가 보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전문단이 현재 파견하는 것 이미 IAEA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기 전문가가 참여돼 있는 상태잖아요.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일본이 한국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였다. 공동 검증이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하는 것은 약간 또 미국 가서는 약간 다른 계열이긴 하지만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다르지만 예, 약간 모양새는 좀 비슷한 모양새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제3의 답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1, 2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한국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한국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과거사 관련해서.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 내부에 일본 정치 내부에 그런 사정도 있을 건데 네. 일본 특히 보수 좀 강성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크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일본 그런 정치 사정을 감안하고 네. 그리고 한국 국민들 윤 대통령의 결단과 한국 정부의 결단 그리고 한국 국민들을 좀 만족시킬 만한 그런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사과하고 통절한 반성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가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약간의 제3의 방안을 좀 고민해서 가져온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우 기자가 평가하는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재 경험도 있고 이제 현장에서 본 것도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의 자기 이제 역할이 있고 또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뭐 센터장님은 진전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하려는 마음까지는 가지고 와서 한 것이다라는 평가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제3의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보수들은 네. 극도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기시다 담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의 표현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의 보수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나름대로의 한국 국민하고 일본의 보수 세력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네. 노력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는 큰 진전을 봐서 그것을 아예 역사적인 새로운 발전을 한다는 것은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씩 진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행동으로 담보하고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섬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처음 당시 이제 정상회담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기자회견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 그 당시 때 이제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나온 결과물을 보았을 때는 글쎄 기대 이상으로 조금 진전된 기시다 총리의 그 진심이 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한국 국민으로 보면 한국 국민으로 부족한 것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외교에 서로 교습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 현장에서 보면 기시다 수상이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작은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를 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한미 양자 간의 협의상이라고 일단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일본의 추가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열려 있는 그런 협의체다라는 것을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간의 양자 협의체에서 일정 부분 일본의 역할이 조금 더 기여를 할 거란 전망을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 좀 약간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시다 총리는 그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건강이나 뭐 해양 환경에 나쁜 형식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약속을 한. 그렇죠. 아까 있었죠 멘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상대방 국가를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또 마지막으로 일본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결정한 그 이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선을 그은 것도 그건 또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치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서로 좀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인식 계승 입장을 기시다 총리도 흔들리지 않는다. 역사인식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히로시마 위령비까지도 같이 가는 걸로 돼 있고 글쎄 부족합니다만 일단 힘들고 슬픈 경험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급하게 서둘러온 기시다 총리의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만 봐서는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큰 무리는 없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사실은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거기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화답을 하는 형태로 마음을 보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셔틀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셔틀 외교가 시작점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동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면 한일 양국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이익이 확대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일 취재도 했었잖아요. 방일 취재하고 비교했을 때 나온 뭐 상황들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실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봤겠지만 윤 대통령이 가서 정말 굉장히 전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발표를 했고 그 직전부터 정부가 징용 문제에서 발표를 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쏟아붓고 왔는데 뭔가 약간 좀 막힌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있을 때. 일본에서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뭐 물론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좀 만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행할 때 생각보다는 거기서 열어놓은 거를 지금 잘 닫았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이제 한미일 회담도 있을 거고 또다시 방일하고 또 추가 답방이 또 한중일 회담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그렇겠죠. 또 추가 답방까지 되기 때문에 두 번 가고 두 번 오는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은요. 잠시 후 주말 뉴스7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특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